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찰스 페로의 원저서입니다.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이 책인데요. 이 원서의 이름은 Normal Accident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Normal Accident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정상사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목을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제목을 번역을 한 이유는 이 책은 그 미국에 있는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이제 큰 재앙으로 봤던 것이고요. 간단히 그 당시 그 사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979년에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수리마일 아일랜드 또는 TMI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 1979년 수리마일 아일랜드는 라는 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면서 부분적인 그 용해가 발생되었고요. 원자로 안전 작업이 필수 목표에 향후에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결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도 이후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첫 번째는 애시던트, 사고가 심각한 노심, 그러니까 코아입니다. 코아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것. 두 번째는 방사성 물질, 핵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누출을 제한하여 대규모 피해 또는 장기간 토양 오염을 방지할 것.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수리마일 아일랜드 사고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었고요. 사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정신적인 디스오더, 장애까지 이제 포함시켜 여러 가지 미래에 필요한 좋은 교훈으로 이제 활용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쓰리마일 아일랜드에 대한 그 책 내용 리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제 의견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5년 5월에 월간 인물과 사상에서 강준만의 이론으로 보는 세상에서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크게 놀라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안전 불감증과 같은 안전문화의 미비 또는 안전 예방 대책에 대한 소홀들을 지적하게 되곤 한다. 반면 미국 예일 대학 사회학자 찰스 페로의 경우 정상사고 Normal Accident, 부제는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y. 이 책에서 그러한 상식을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게 된다. 그가 내세운 세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 있다. 둘째, 그 어떤 대형 사고라도 원인은 늘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셋째, 실패는 기술보다는 기술을 다루는 인간 조직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완벽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찰스 페로는 이러한 세 가지 전제하에 원자력 발전소, 화학공장, 항공기, 선박, 댐, 유전자 조작 등 인간이 만든 복잡한 시스템은
참사의 위험을 늘 안고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 즉 정상사고, normal accident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정상사고라는 개념은 언뜻 이상하게 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한 설비나 시스템에 의존할수록 재앙은 훨씬 큰 규모로 닥칠 수 있다. 안전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규제 완화는 그 비용부터 삭감하게 만든다. 라고 경고한다. 이를 잘 보여줬던 것이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인근에서 벌어진 3마일 아일랜드 섬 원전 사고이다. 이 사고는 당시 2주 동안 미국 전역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다. 인근 지역에 사는 임산부와 노약자들에게 대피 공고가 내려졌으며 집단적 공황 상태에 가까운 혼란이 벌어졌다. 노심,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곳, 즉 노심 융해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공황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공식적으로는 운영자 실수로 기억되었지만 진실은 달랐다. 먼저 냉각장치에 불순물이 섞여 터빈이 멈추었다. 비상급수 펌프는 막혀 있었다. 이틀 전 보수하고 나서 밸브가 닫힌 상태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계기판마저 스위치에 매달린 수리 기록증에 가려져 있었다. 어이없게도 사고 예방 장치들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른 것이다. 저자 찰스 페로는 위험을 대단치 않은 향상만 가지고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 대처하기 위해 중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위험, 어떤 편익도 훨씬 능가하는 위험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는 앞에 두 가지 범주는 실패에서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 앞으로 실패, 사고나 페일리어가 발생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범주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실수는 어떤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오류와 실수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위험 범주, 즉 고위험 범주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연유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위험한 작업은 사회가 감당하기에 너무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상호작용성 복잡성과 컴플렉서티와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결코 100%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복잡계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즉 세 번째 카테고리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산업군은 아예 설계되거나 원천적으로 구축되지 말아야 한다.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실수와 오류가 몇 개 이상 중첩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인간이 그러한 원초적 취약성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는가? 찰스 페로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휴먼에라 또는 인적인 오류, 사람 탓을 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찰스 페로는 이렇게 개탄한다. 우리는 항상 원자력 발전소 직원을 비난한다. 이것이 조작자
실수 또는 휴먼 에러라는 것이다.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시스템은 아예 구축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런가. 날이 갈수록 시스템 간 연결이 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2008년 중국 남부의 폭설 사태를 보자. 당시 폭설은 심하기는 했지만 재앙적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수의 하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자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식량수송에는 철도가 필요했고 철도에는 전기가 필요했으며 전기 생산에는 석탄이 필요했고 석탄을 운송하려면 철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폭설이 전기를 끊어버리자 다수의 핵심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자체가 바로 그러한 연결 시스템이 아닌가?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가 잘 지적하였듯이 세계화는 불안전성을 줄이고 안정화되어 있는 듯한 외양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취약성의 상호 맞물림을 창출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심리도 복잡계에 속한다. 예컨대 대형 사고의 주요 이유가 되는 동조, 이러한 것들을 무슨 수로 없앨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 동저, conformity, 동저라는 것은 형식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어떤 특정인이나 집단에서 실제적이거나 가상적 압력을 받아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든 동조에 의한 영향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찰스 페로는 본인의 저서 정상사고, 노멀 액시던트에서 무충돌 경로에서 일어난 충돌, non-collision cause collision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항해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네, 첫 번째 서평 말씀드렸고요. 조금 다른 서평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 책에 대한 또 다른 잘 정리되어 있는 서평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 2000 ER기가 지난 6일 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항공기는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상호작용해 일어난다. 기체 이상, 조종자 미숙, 관제탑 실수가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연쇄 반응하면서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경고 체계와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 된다. 시스템의 복잡성 탓에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단시간에 규명하는 것이란 쉽지만은 않다. 시스템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연계성이 긴밀하다 보니 안전사고의 원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기도 어렵다. 항공기 설계와 제조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였지만 최근까지도 항공기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사고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찰스 페로 예일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인의 저서 정상사고 또는 번역서의 제목으로는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에서 시스템에 내재된 상호작용적 복잡성 탓에
항공기 참사와 같은 시스템 사고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항공기는 고위험 기술이다. 자칫 수백 명의 목숨을 잃게 하는 참사의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화학공장, 선박, 댐, 핵무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 등은 고위험 기술로 분류된다. 이 고위험군 기술은 온갖 안전장치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시스템의 속성상 사고가 불가피한 탓이다. 고위험 시스템은 부품, 절차, 운영자 사이 연계성이 긴밀하고 상호작용성이 복잡하다. 이러한 고위험군의 연계성과 복잡성이 다발성 장애나 참사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찰스 페로 저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고위험 시스템의 복잡성과 연계성의 위험을 경고한다. 저자는 부품, 절차, 운영자 등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해 다발적 장애가 생기고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사고 발생 이후 경보체계나 소방장치를 추가해도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에 내재한 상호작용적 복잡성, Interactive Complexity 탓이다. 상호작용적 복잡성을 지닌 시스템은 구성 요소 간 긴밀한 연계성 때문에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여도 차단이 어려워져 연쇄 장애로 이어지게 된다. 고위험 하이 리스크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서로 충돌하거나 이따금 엇나가는 조직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기술 개선은 오히려 시스템의 상호작용성 복잡성과 연계성을 가중시켜 특정 사고에 취약하게 만든다. 페로 저자는 시스템에 내재된 속성 탓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Normal Accident, 정상 사고 또는 시스템 사고라고 일컬었다. 시스템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게 되면 파국이나 참사를 초래한다. 페로 교수는 본인의 저서에서 시스템 사고의 발발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 책 정상사고는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리슨버그 인근 3마일 섬 원전 2호기에서 일어난 방사능 유출 사고의 원인을 사회학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쓰여졌다. 저자는 1979년에 집필하여 1984년 초판으로 출간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 책에 담긴 시스템 사고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40여 년간 이 책에서 재발을 예언한 시스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당시 책 출간 이후 몇 달 뒤에도 인도 보팔에서 화학공장이 폭발하고 2년 뒤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다. 여객기 사고는 여전히 발생된다. 우주 탐사선이 폭발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대형 사고 연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시스템 사고에 대한 분석과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책 내용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것과 이제 연계돼서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수리마일 아일랜드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네 가지 편으로 드라마 편으로 이루어진 멜트다운이라는 드라마 시리즈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은 저 위쪽에 그 넷플릭스 요 동영상 사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영화 내용은요. 스리마일 아일랜드 공장 내부자들의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 논란, 사고의 지속적인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공장 오작동 사고로 인해 혼란과 방사선 누출이 발생되었고, 공장 청소 과정에서 내부자들은 공장 내 비용 절감 조치와 여러 가지 협박적인 전술로 인해 사고 자체보다 내부적인 안이함이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방사선 누출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두려움이 퍼져나가면서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본 책과 연계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부터는 TMI, 수리마일 아일랜드 사고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연계성이 긴밀하다 보니 안전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도 힘들며, 시스템에 내재된 상호작용적 복잡성 탓에 원자력 공장의 참사와 같은 시스템 사고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고위험 기술군에는 더 많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실 근무자 등이 점점 많아지는 수의 조작 버튼이나 DCS, 그리고 PLC 시스템 등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기술이 도입된 사업이나 플랜트 등은 아예 탄생되지 말아야 했을까요? 또한 언젠가 예견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한 산업군인 원자력 공장이나 화학 플랜트 등은 지금이라도 중지하거나 없애야 할까요?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위험 산업군이 인류에게 주는 편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군을 포기하기보다는 해당 산업군을 유지하되 일련의 안전공학적 보완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와 같은 안전공학 및 재난안전 전문가 등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다만 다음과 같은 관련 사고 예방 권고사항의 이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인간공학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룸에서 조작하는 DCS 등은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가독성, 명확성 등을 포함해서요. 두 번째, ECMMS 등의 규정이 있는 얼람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을 시행하여 잦은 경보 또는 잘못된 경보에 상황실 근무자가 불감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DCS 알람에 대한 시스템 절차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이프티 피라미드, 즉 안전 피라미드상 사고 전조 신호, 즉 하부 선행지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예방 대책을 꾀하여 세상에 필요한 복잡한 기술 산업군 등은 어쨌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API RP754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리적으로 설계 당시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foolproof, fail-safe 등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3마일 아일랜드 사고 등에 대한 교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